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것이 있죠. 아직까지 청춘입니다. 끄떡 없습니다, 아직. 걷는 게 고통이 돼서 마음의 병까지 일으키는 괴로운 질병, 바로 관절염입니다. 바늘로 우리가 조금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바늘로 그냥 계속 콕콕콕콕 찌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통증까지 심해지게 하는 원인은 바로 염증. 관절염은 말 그대로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 부기, 열감 등 여러 증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의 염증이 관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염증이 주변 조직의 염증을 유발 및 악화시키며 주변의 혈관에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관절이 쑤시고 아픈 당신이라면 염증이 퍼진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무서운 염증. 관절의 염증을 잡을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백세주치의가 나섰습니다. 이기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정준님이시고 김효정님이시군요. 두 분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젊어 보이시는데 관절 때문에 아주 힘드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기 태어나 출산 때부터 아팠는데 계단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계속 무릎이 좀 아파요. 젊어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기는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되도록이면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무르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아직 50밖에 안 됐는데 젊은데도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두 분 생각에는 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으신데 관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꼭 나이가 많아지면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연골에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 써서 결국 연골이 닳게 되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염증이 생기면 그게 바로 관절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릎이 아플 때 이게 무릎이 타는 듯이 아프고 그러는데 그게 염증 때문이에요? 정확해요. 그 질문이. 지금 타는 듯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관절염 할 때 그 염자가 불화자 2개를 써요. 그만큼 염증이 있다는 게 불처럼 타오르듯이 막 그냥 염증이 심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관절염 때문에 염증이 불타오르듯 심해지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염 건강 관리의 핵심은 염증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분의 염증 관리 상태가 어떤지, 두 분의 관절 건강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꽃다웠던 청춘의 김효정 씨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삶의 대가는 가혹했죠. 무릎이 닳고 닳아 걷는 것조차 고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걸어가도 아픈데 계단 내려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보통의 또래들은 쉽게 내려가는 계단 하나도 김효정 씨에겐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잡고 가지 않으면 내려가기 너무 힘들어요. 안 그러면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관절이 뻣뻣한 것도 문제지만 효정 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움직일 때마다 쿡쿡 쑤시는 무릎의 통증. 참지 못하고 결국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깐씩 이렇게 쉬었다 가야 돼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드세요? 네, 올라갈 때는 그냥 일반 평지랑 걸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 약간 꺾이면서 탁탁 부딪히면서 그렇게 소리가 나면서 어긋나는 듯이 아파요. 이제 겨우 50의 나이. 젊은 효정 씨에게 유독 일찍 관절염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5년 전 정도에 삼겹살집을 경영했는데요. 그때 소뚜껑을 옮기고 앉았다 쪼그렸다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었고요. 반찬도 많은 양을 만드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에 부담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남들보다 열심히 산 대가가 관절염이라니. 효정 씨는 결국 2년 만에 식당을 폐업해야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것저것 먹게 되더라고요. 달달한 초콜릿이나 아니면 과자 같은 거나 빵도 보이는 대로 먹고 라면도 하루에 2-3개씩 먹고 그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한 10kg 정도 찌더라고요. 평소 마른 몸이던 효정 씨인데 갑자기 살이 찌자 관절 건강이 악화됐고 혈관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답니다.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한 체중 증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릎에 뼈하고 뼈 사이를 보호해주는 연골의 두께가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얇은 연골이 우리 몸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체중까지 늘었다 그러면 무릎이 받는 그 부담도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요, 이 뱃속에 내장지방이 쌓이잖아요. 또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또 이 내장지방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체중 관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바닥에 무릎이 닿기만 해도 악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아프다는 효정 씨. 청소 한번 하려 해도 통증과 싸워야 합니다. 혼자서 아프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그저 파스 한 장뿐. 괜히 서글퍼집니다. 관절염 하면 60, 70 나이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제 50대에 이렇게 관절염이 오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바깥 날씨는 화창한데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오정주 씨의 마음은 우중충합니다. 아, 얘네 여기 놀러 갔다 왔구나. 아유, 좋았겠다. 부럽다. 아유, 마음은 같이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하고 아픈 다리로 가게 되면 친구들한테 민폐도 끼칠 것 같고 또 그때 당시에 더 많이 무릎이 통증이 좀 심해서 그냥 포기했지요. 50대 중반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는 정주 씨. 부동산 일을 20년 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전문가였는데 관절이 망가지면서 일도 취미도 잃어버렸죠. 통증이 심할 때는 진짜 걸을 수도 없고요. 이게 바늘로 우리가 조금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바늘로 그냥 계속 콕콕콕콕 찌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자식 생활을 해서 이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또 밥 먹으면서 TV도 볼 겸 해서 맨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먹지요. 바닥 생활이 익숙해서 식탁보다 밥상이 편하다는 정주 씨. 그런데 막상 지켜보니 말과는 달리 불편해 보이는데요. 다리야. 알고 보면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세대는 자식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 자체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되게 편했어요.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관절에 안 좋은 것 같은데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네요. 문제는 관절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관절에 염증이 심해진 뒤로 고혈압,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 관절염이 심해진 상태라서 혈압도 높고 또 고지혈증도 약간 높아져서 약을 먹고 있어요. 관절염 하나로도 힘든데 그저 속상할 따름. 그런데 관절염과 혈관 질환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바로 염증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절염이 혈관 건강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것도 결국 염증과 관련된 질병인 거잖아요. 만약에 관절염 때문에 몸 안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관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신에 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혈관벽에도 손상을 주겠죠. 그러니까 원래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관절염이 있으면 더 위험도가 높아지고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연골 조직을 파괴하는 단백질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연골 조직이 파괴되면서 염증이 생기죠. 진통 소염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염증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염증 인자들이 혈관을 자극하면 염증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몸속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골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다리야.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건강한 두 다리로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나 홀로 외로움과 싸우는 정주 씨입니다. 악순환 같은데 아프니까 안 걷고 안 건드리니까 더 못 걷는 것 같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집안에만 많이 외출을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꾸 위축이 되죠. 닐리리야 닐리리야 미나 너 날씨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야 산책 삼아서 나왔다가 노래도 흥얼거리고 동네 구경도 하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한영희 씨. 그녀는 사실 심한 관절염에 시달린 지 오래됐고요. 우울감도 심해지다 보니 일부러 바깥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거라네요. 관절염은 솔직히 많이 아파요. 통증 어느 순간에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점막절제술을 했고요. 위암 수술을 하고 2년 있다가 다시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빼곡한 진단서엔 림프관 폐색도 보이는데요. 유방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팔이 이렇게 많이 부었어요. 림프를 잘랐거든요. 잘라가지고 여기를 순환되도록 이어져야 되는데 잘라가지고 여기를 묶다 보니까 이 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부종이 오는 거거든요. 팔이 비정상적으로 붓는 건 혈관의 염증으로 혈액에 찌꺼기가 많아 림프관이 막혀서 생길 수 있고요. 퉁퉁 붓는 것을 넘어 감각 이상이 오기도 한답니다.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그런지 고지혈, 당뇨, 혈압 다 생기더라고요. 병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진짜 이걸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우울감 그런 게 엄청 심하게 스트레스도 오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온몸이 진짜 무기력해져가지고 손 하나 깨딱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해야지. 아우, 모르겠다. 관절이 아프기 전에 영희 씨는 누구보다 부지런했답니다. 그런데 애기 아빠가
애들 7살, 11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옆에 볼 겨를이 없었어요. 앞뒤 보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관절에도 무리가 엄청 많이 오고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던 건데 관절 건강이 무너진 것을 시작으로 화나던 인생에 먹구름이 뒤덮은 겁니다. 춥지 않은 날씨에도 이렇게 늘 두터운 수면 양말을 신고 지내야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달라진 영희 씨의 일상.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이 발가락 그런 데도 아프고 발도 차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신고 있습니다. 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울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 만성염증이 생기고 관절의 통증도 심해진 건데요. 아이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도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관절약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 그 약이고 이거는 중화시켜주는 약이에요. 약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거 약이 약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서 속상해요. 내키진 않아도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먹는 건데요. 아유. 야속하게도 몸은 왜 마음 같지 않을까요?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이렇게 뼈끼리 부딪혀서 아프다고 하네요. 지금은 수술 직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수술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렇게 계속 아프니까 걱정이에요. 아직 한창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418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 뼈끼리 맞물리고 가만히 있어도 관절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손상된 무릎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피하기가 어렵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이유로 앞서 만나본 김효정, 오정주 씨도 100세 프로젝트에 고민을 의뢰한 겁니다. 병원을 찾은 두 사람.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엑스레이 검사와 혈액 검사, 그리고 관절 건강 정도를 파악하는 워맥 지수와 한국형 무릎 관절 점수 평가도 받아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효정님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는 관절염의 진행 단계는 초기이시지만 관절을 눌렀을 때나 관절 주변 근육이나 힘줄을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 걸로 보아서 염증 반응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반 분들에 비해서 통증의 강도 그리고 염증의 정도는 훨씬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주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렸을 때 많이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연골이나 연골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과 기능평가 점수도 두 사람 다 좋지 않은 결과. 염증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도 모두 높았습니다. 한 번 무너진 관절 건강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파트에 살다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원 생활을 택했다는 부부. 뭔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여기서 저희 먹거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상추, 배추, 고추, 전구지
등등 다 저희들이 키워서 자급자족 하고 있습니다. 고추 좀 땄어요. 예, 예쁜 걸로 따줄게요. 서로에게 의지해 알콩달콩 농사를 짓는 영순 씨와 종섭 씨. 부부가 일과는 작은 텃밭은 일터라기보다는 놀이터이자 쉼터입니다. 네, 주로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는 거는 제가 많이 하고 가벼운 일은 또 아내가 가끔 도와주고 함께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도 되고 둘이 또 다정하게 시간도 보내고 또 먹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참나물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참나물 되게 연하네. 이거는 흔하게 일반적으로 있는 참나물이고 요거는 토종 참나물인데 자기 향 한번 맡아봐. 향이 진동을 해. 약초 냄새 나는데? 자기는 이 향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 향이 좀 강한 것 같아. 아, 사람마다 그 특성은 다른데. 좀 강하게 나네요. 좋지. 네. 그런데 보다 보니 남편 종섭 씨는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많네요. 올해 나이가 70인데 관절 걱정 안 되세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직까지 청춘입니다. 그 어떤 거 없습니다, 아직.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다고요? 그전에는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다는 아내 영순 씨.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제가 50대 중반쯤 돼가지고 혈압도 좀 많이 높았고 고지혈도 약간 좀 있어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편하게 마음을 가지라 해서 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위에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관절에 또 무리가 와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통증이 심할 때는 자다가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부축해 준 경우도 여러 번 있어서 그때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혈관 질환과 관절염을 동시에 앓게 되면서 일단 관절염 악화의 원인 중 하나였던 살부터 빼보기로 했답니다. 신랑하고 같이 등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올라갈 때는 뭐 진짜 서서히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다다다다다다 또 내려와야 돼요. 그때 아무래도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는 것 같아요.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됐고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까지 받은 영순 씨. 저는 아직까지 뭐 관절염이 어떤지 통증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힘이 드는지 저는 실감을 못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옆에서 보는 자체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일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은 동일 연령층의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모두에서 유병률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의 연골은 남성보다 부피와 면적이 작고 두께도 얇아 관절염에 취약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연골 세포의 파괴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중년에 들어서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연골도 함께 약해지고 관절염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내 영순 씨는 관절염을 앓기 전부터 이렇게 향긋한 차를 우려 마시는 다도를 즐겨왔습니다. 다도 강사를 직업으로 삼았을 정도죠. 제가 다도 강의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15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우리가 전통 다래로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행달을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서서히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다도도 얼마든지 하고 저희 집이 2층인데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몇 번 합니다. 관절염이 심했을 당시엔 더 이상 다도 강의를 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괴로웠다는데요. 그게 또 관절 건강 회복의 원동력이 됐고 지금도 다도는 부부의 큰 행복입니다. 최고지요. 아내하고 둘이서 담소도 하면서 맛있는 차를 마시는 것은 저한테는 정말로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잠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금술 좋은 부부. 사실 남편 종섭 씨가 아내 곁에서 살뜰히 챙겨준 덕에 영순 씨의 건강 회복이 더디지 않았다네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아내도 저를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둘이 사는데 재밌잖아요. 도와주고 하면은. 맛있어? 딱 좋아. 맛있어. 딱 좋아.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들에 고구마, 생선까지 평소 부부가 즐겨 먹는 식재료들이라는데요. 혈관 질환과 관절염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짜가지고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재료들로 차린 영순 씨표 관절 건강 밥상입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서로를 챙겨주시는 게 부럽네요. 조개 자기 좋아하는 생선까지 다 발랐습니다. 고마워. 부드럽고 향기 좋다. 네. 정말 서로에게 보약 같은 동반자인데요. 아내가 항상 신경 써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잘 차려주니까 저는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 좋은 날씨에 바로 농사 지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건강이 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화사하게 커플룩을 차려입고 나선 종섭 씨와 영순 씨. 아예 신랑하고 지금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하시길래 골프채를 들고 하시는 거예요? 아예 따라오시면은 무슨 운동하는지 아실 거예요. 궁금증을 남긴 채 조용히 목적지로 안내하는데요. 네. 여긴 어디죠? 아 여기가 파크 골프 치는 운동장입니다. 파크 골프가 뭐예요? 공원 잔디에서 골프같이 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관절에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인기가 짱입니다. 파크 골프가 하체 근력 운동도 시켜주고 또 유연성도 좋아지고 균형성도 잡아주고 이렇게 시원할 때 햇빛도 보면서 비타민 D도 세고 너무 좋습니다. 자기 잘 쳐놨네요. 자기 동을 멋졌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하루 걷는 양이 중요하다죠. 파크 골프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많이 걷게 된다는데요. 이렇게 잔디밭을 걷다 보면은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참 부드러워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이런데 잔디밭에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이렇게 걷고 운동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 하체 운동도 많이 되죠? 아, 좋아. 아, 부드럽고 아주 좋아. 이제는 관절의 통증 없이 운동 실력을 뽐낼 수 있을 정도로 관절 건강이 좋아졌다는 영순 씨. 나이스! 나이스! 아이야! 그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공 구부려가지고 공 줍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 꺼내기가 너무 거뜬해요. 다리도 편안하고 좋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자기야, 이거 하나 먹어봐요. 아, 네. 크릴 오일이 혈관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관절염에도 좋다고 해서 아내에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데 크릴 오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종섭 씨가 영순 씨에게 권하게 된 것. 크릴 오일이 네. 혈관에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관절염에도 좋아요? 2022년에 식약처에 크릴 오일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로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이 됐다 그래요. 크릴은 극한의 기온에서 생존하는 남극 포유류의 주식이고요. 새우를 닮았지만 갑각류 플랑크톤의 일종인데요. 먹이사슬의 거의 최초 단계에 위치해 중금속, 환경 호르몬 축적에 대한 걱정이 적다네요. 이런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외하고 추출한 기름이 크릴 오일.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염증을 억제하는 아스타잔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크릴 오일에 든 EPA와 DHA 또한 중성 지방을 줄여주고 염증을 개선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크릴 오일은 염증과 연골 분해 억제를 통해 통증을 완화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관절염이 유발된 쥐에게 크릴 오일 투여 결과 관절 연골 손상과 염증이 억제돼 골관절염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 확인. 크릴 오일이 그러면 관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크릴 오일이 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해서 염증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네.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네. 시연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자, 이건 누굽니까? 관절, 네, 무릎 관절이죠. 압정을 네. 염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염증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염증이 막 무릎 관절 주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절염 심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 아무튼 바늘이 찌르는 듯한 통증과 또 타는 듯한 아픔 네. 이런 거요. 진짜 염증이 생기면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 지금 빨간 게 다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많아지고 심해진 상태이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염증이 많아지고 심해진 상태가 되면 결국은 무릎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절에 염증이 심해져서 통증이 심해진 그런 관절에 크릴 오일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크릴 오일아. 와. 어때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염증. 네. 우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러면은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약을 쓸 때 우리가 좀 걱정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부작용. 네. 특히 위장관계에 뭐 네. 궤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속쓰림, 소화불량, 변비, 설사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오는 건데 네. 크릴 오일이 네. 이 관절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크릴 오일을 보충한 동물 실험에서 달리기 속도와 보폭, 발의 힘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요, 네. 40세 이상 75세 미만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크릴 오일을 12주 동안 매일 1,500mg을 섭취를 했더니 6주 뒤부터 관절의 통증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었던 어려움 있죠. 이런 정도가 개선됐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근력도 강화하면서 관절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똑바로 누워요.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들어서 90도로 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페달을 밟듯이 바깥쪽으로 밀어주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본인의 관절 상태에 따라서 우리 운동을 처음에 안 했으면 잘 못할 거잖아요. 네. 이 자전거 타는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면은
관절 주변의 유연성도 길러주고 관절을 좀 풀어주고 네, 관절 주변의 근력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 분? 네. 스물아홉, 서른. 와.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서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니까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까 관절에 통증이 없어서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알려드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네. 그리고 운동 네. 열심히 하셔서 네. 살도 빼고 네. 관절도 튼튼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백세주치의가 이번엔 특별한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찾아온 이곳은 우와. 실내 축구장? 아니, 웬만한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축구를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성분이 즐기고 계신데요. 축구공을 뻥뻥 날리는 용인의 골 때리는 그녀, 박영희 씨입니다. 우와. 진짜 최고였어요, 최고. 감사합니다. 저 슛 소리 날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지금 슛 강도를 제가 보니까 연세가 한 30 몇 정도 되셨나요? 아닙니다. 그럼요. 약 2배 조금 모자랍니다. 아, 그럼 60 정도 되시나요? 네네. 아직 무릎이 튼튼하신가 봐요. 예, 저는 운동으로 다져져서 튼튼하십니다. 아직까지. 튼튼합니다. 튼튼하시군요. 네. 제가 봐도 뭐 근육도 아주 그냥 튼튼해 보이는데요. 네? 예, 축구하면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 네. 근육은 자동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근육왕입니다. 뭐 무릎도 튼튼, 네. 근육도 튼튼. 네. 아니 지금 네. 축구를 몇 년 하시는 거죠? 저는 약 5년 정도 했습니다. 아, 예. 5년 정도. 네. 와. 축구도 오래 하시고 하신 걸 보면은 관절이 아팠거나 관절에 문제는 없으셨나 봐요, 한 번도.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 관절염 2기까지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관절염 2기까지 아픈 네네네. 적이 있었다고요? 영희 씨는 어쩌다 관절염을 앓게 됐을까요? 3년 전쯤에 가만히 있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좀 약간의 통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계단 내려갈 때 더더욱이 계단 내려갈 때마다 더 통증이 심했어요.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오른쪽 연골이 좀 닳았고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2기라고 했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켰고 염증은 또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하며 연골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 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 건데요. 5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축구를 시작하게 된 영희 씨. 축구의 맛에 푹 빠진 나머지 하루에 몇 시간씩 잔디밭을 뛰었답니다. 제가 관절염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통증도 있었고 약간의 소리들도 났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축구를 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축구 횟수를 줄이고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많이 하면서 관절염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지키려면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하체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영희 씨. 특별히 런지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릎 관절의 보호자라 할 수 있는 튼튼한 허벅지 근육을 갖게 됐죠. 한 게임 하실까요? 저랑요? 네네, 그냥 2대1 게임. 예. 저랑 게임을 하자고요? 네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이는 박영희 선수. 이기호 선수 관절이 약한가요? 자꾸만 밀리네요.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선수를 손쉽게 떨쳐낸 박영희. 슛! 관절 관리를 위해 식단까지 싹 바꿨다는 영희 씨는 운동 후에도 직접 싼 도시락을 먹는다는데요.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이렇게 구성하시나 보다. 네. 이거는 연어구이, 네. 브로콜리,
버섯, 방울토마토, 현미밥. 제가 이제 좀 예전에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지금은 이제 운동도 하지만 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울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의 경우 몸속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현미 같은 통곡물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과 혈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네요. 와, 이게 양념이 세지가 않으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 이렇게 포만감이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담백하면서. 예. 남은 식사를 마저 하는 100세 주치. 크릴 오일이라고, 예. 제가 이거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크릴 오일이 혈관에도 좋지만 관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크릴 오일 제가 꾸준히 먹고 했더니 예, 축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보면 이제 크릴 오일만 도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네. 보통 우리가 어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성분들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KKS라고 들어보셨어요? KKS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KKS는요, Korean Knee Score, 네, 한국형 무릎 관절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좀 맞춰서 무릎 상태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양반다리 아니면 쪼그려 앉았을 때 무릎에 통증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한 거라고 보면 돼요. 만 40세 이상 75세 미만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12주 동안 매일 크릴 오일을 1,500mg을 섭취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관절 기능 상태는 물론이고요. 뭐 바닥 생활 상태, 혹은 사회 정서적 상태 이런 것까지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뭐라는 거냐면요. 자신감 결여라든지 여행 가기 꺼려지는 기분, 뭐 사회적인 상태, 우울감 이런 것들도 다 개선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예전에 관절 아플 때 약간 그런 우울감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게 정말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죠. 관절 관리를 잘해서 노년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무릎 통증과 싸우며 아파하는 두 사람도 있는데요. 2주 동안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매일 크릴 오일을 섭취한 오정주, 김효정 씨. 2주 뒤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두 사람 다 관절 건강 지표들이 개선돼 관절의 통증과 기능, 정서적인 문제도 좋아졌고 염증 수치와 혈당, 총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통증이 줄어들어서 계단 조금은 올라다닐 수가 있어요. 앞으로 관절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는 친구들하고 놀러도 갈 거예요. 크릴 오일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했더니 많이 나아져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관절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해서 이곳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편하고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관절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개선된 관절 건강. 가장 만족한 부분은 통증 감소였는데요.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크릴 오일 섭취 후 관절 건강 지표인 통증 지수도 유의하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크릴 오일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는 항염증성 물질이고 우리 몸에서 중성 지방과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그에 따른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릴 오일을 드실 때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인 1,500mg을 좀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이런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건강한 관절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통증
통증 없는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관절 관리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 채널 A